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로 손흥민 선수는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장면,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4차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후반 22분 제니키의 거친 태클로 레버쿠젠 선수가 쓰러집니다. 프리킥을 얻어낸 레버쿠젠의 작전은 세트피스. 벨라라비의 패스를 손흥민이 오른발로 감아차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챔피언스 2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로 잰 듯한 슈팅으로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골문 오른쪽 구석을 가릅니다. 해결사다운 골이었습니다. 5분 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드리블로 수비의 태클까지 피하며 왼발로 가볍게 골을 뽑아냈습니다. 5분 만에 양발로 한 골씩을 터뜨린 손흥민은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골로 손흥민은 이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레버쿠젠은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내줬지만 손흥민의 활약 속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실조 선두를 지키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여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리버풀과의 4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반 11분 리버풀 수비 실책을 호날두가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전반 26분 마르셀로가 올려준 공을 벤제마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합니다. 벤제마의 빠른 침투와 집중력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전반 34분 레알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 급한 리버풀의 파울로 프리킥을 얻어낸 호날두. 호날두는 지체 없이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상대방 골키퍼 민율레색의 정면으로 향하며 추가골에는 실패했습니다. 레알은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결국 베일이 또 한 번의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베일이 직접 키커로 나섰지만 이번에도 민율레 골키퍼의 손이 한 박자 더 빨랐습니다. 이로써 레알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AS 로마를 누르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행을 따냈습니다. 뮌헨은 전반 38분 리베리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알라바의 크로스를 리베리가 방향을 바꾸어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뮌헨은 한 골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골은 마리오 괴체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왼쪽 크로스를 감각적인 로빙 슛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날 승리로 뮌헨은 4연승을 거두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라운드가 아닌 3세판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장외 경기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리그 최대 라이벌이죠. 수원과 서울이 내일 열릴 스플릿 2라운드에서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를 갖습니다. 두 팀의 슈퍼매치 전적 정리 좀 먼저 해주시죠.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가 FIFA가 정한 세계 7대 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매 경기 평균 3만 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몰릴 정도로 K리그를 대표하는 흥행 카드가 됐죠.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총 40번의 맞대결을 현장에서 관람한 사람이 120만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이 17승 10무 13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전적은 2승 1패로 서울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네, 근데 두 팀 정말 라이벌답습니다. 올해 한 차례도 무승부가 없었어요. 누가 웃을까요? 네, 수원이 최용수 감독이 서울에 부임한 이후로는 5승 2무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기도 했죠. 네. 지난 8월 서울이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의 마침표를 일단 찍기는 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5일에는 다시 수원이 서울을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수원이 조금 더 좋습니다.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반면에 서울은 전북에 지면서 3위 등극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역시 경찰청에서 전역한 정조국 선수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만 6골을 터뜨리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골을 기록한 김진규, 그리고 한 골에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쿠데로도 수원 격파의 선봉에 섭니다.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은 3백이 수원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반면 수원은 정대세와 로저, 산토스의 공격 3인방이 서울에 앞선다는 평가인데요. 서울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염기훈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약점으로 지목됐던 수비에서도 오범석이 복귀하면서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두 팀이 올해 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는데요. 누구든 한 팀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수원 홈에서 열리는데요. 홈에 2점을 아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수원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2014년 마지막 슈퍼매치의 주연 누가 될까요?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일단 3세판에서는 내일 주인공을 수원으로 밀고 있습니다. 모두 홈 2점을 들어주셨는데요. 빅버드의 응원 열기, 둥지에서 두렵지 않은 파란색, 빅버드에서는 천하무적이라면서 같은 말인 듯 같지 않는 한 줄 평들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리버풀, 리그 선두입니다. 첼시를 홈으로 불러드려요. 네, 리버풀이 전통의 축구 명가인데 올 시즌에는 이런 닉네임이 좀 무색할 지경입니다.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으로 팬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일이었죠.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제라드와 스털링 이런 주전들을 다 뺀 라인업으로 나서서 팬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레알의 힘없이 0대1로 지면서 조별 예선 통과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번 시즌에 발로텔리를 비롯해서 램버트, 랄라냐, 엠레칸, 로브렌 이렇게 각국 대표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는데 좀처럼 전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두 첼시와의 승점 차는 벌써 12점까지 벌어졌고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올 시즌 우승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고요. 로저스 감독의 경질설과 주장 제라드의 이적설까지 돌면서 팀 분위기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만에 벌써 승점 26점을 확보했습니다. 8승 2무로 2위 사우스햄프턴에 넉 점이나 앞서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10경기에서 26골을 넣고 10골을 허용했는데 득실차가 플러스 16에 이릅니다. 챔스리그에서도 2승 1무로 G조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상으로 2경기를 건너뛰었던 디에고 코스타가 복귀하면서 공격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올 시즌 첼시 유니폼을 입은 파브레가스가 중원에서 코스타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고 최후방에도 케이힐과 존 테리가 강력한 수비벽을 구축했습니다. 어디 하나 빈자리를 찾기 힘든 첼시의 라인업입니다. 경기는 리버풀 홈에서 열리는데 두 팀의 전력차가 작지 않습니다.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전통 명가의 대결입니다. 첼시와 리버풀의 맞싸움 3세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첼시의 승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리버풀은 3세판에서도 수모를 당했는데요. 허재원 기자, 돌아온 코스타를, 우충원 기자, 원정도 걱정 없는 공격력을 내세워서 첼시를 응원했고요. 최용석 기자, 리버풀의 수비는 괜찮다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밤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우리 선수 3명이 맞대결에 나섭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구자철 박조의 마인츠가 맞붙어요. 네, 역시 두 팀의 승패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최근 줄곧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열애설도 있었고 컵대회에서 퇴장도 당했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마음고생을 이 챔피언스리그 제니트전에서 날려버렸죠. 조별 예선 통과의 최대 위기로 꼽혔던 경기였는데 이 러시아 원정에서 팀의 2골을 모두 책임지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챔스리그 본선에서 한 경기에 2골 이상을 터뜨린 건 이번에 손흥민이 처음입니다. 특히 소속팀 레버쿠젠이 최근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발끝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인츠 구자철과 박주호는 부상을 털고 나란히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구자철은 9라운드 경기부터 복귀를 했는데요. 지난 1일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도움을 작성하면서 슈틸리케 후에 처음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코스타리카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에 재활을 해왔던
박주호 선수도 부상을 털고 지난 브레멘전부터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습니다. 마인츠 수비진을 지킬 박주호가 손흥민과 많이 맞닥뜨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달아오른 손흥민의 득점 감각을 마인츠 수비진이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11월 A매치 소집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끼리의 맞싸움입니다. 과연 그 승자 누가 될까요? 3세판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손흥민 선수의 완승일 거라는 예상들입니다. 달아오른 손흥민, 분위기 좋은 손흥민과 친구들, 손흥민 2골 가능할까요? 등 3명의 기자 모두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네요. 네, 월요일 새벽에는 리그 6위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가 리그 4위 아스널을 상대하게 됩니다. 스완지 시티의 상위권행이 걸린 일전인데요. 3명의 기자들 의견부터 만나보시죠. 네, 기성용의 스완지가 상위권 진출에는 실패할 듯합니다. 최용석, 우충원 기자가 모두 아스널 승리에 한 표씩을 주셨고요. 허재원 기자만이 기성용 중원을 지배하라라는 애정 어린 조언으로 무승부를 점쳐주셨네요. 네, 기성용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야구 3세판은 특별히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2명의 기자 의견 듣고요. 3세판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기간이지만 롯데 내홍, 불법 사찰 이런 말이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가을 야구를 또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안승호 기자, 이 롯데 불법 사찰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뭐 현장을 돌아다니는 기자로서 충격이었고요. 네. 일단은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는 그 CCTV가 팀 내 불신이 가득했던 것을 아주 뭐 상징하는 증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거는 팬들도 그 롯데 팬들이 많은데 그 팀 내에서도 이렇게 불신이 많았다는 거에 하나의 좀 상징적인 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팬들에 대한 배신, 예, 그런 증표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구단이 왜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단 움직이게 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선수들의 그 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숙소에서 좀 어렵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활 부분이. 같은 경우가 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갔다. 네. 그런 경우를 어떻게 통제하고 잡아가는 방향점을 갖춰갈 때는 대부분 구단은 사실은 현장을 맡기죠. 통하죠. 네, 예, 그리고 맡기죠. 가령 최근에 김성훈 감독 하나, 네네. 예, 뭐 우스갯소리로 김성훈 감독 같은 경우는 훈련량이 많아가지고 그 숙소 들어가면 자야지. 지쳐가지고 예 나갈 힘이 어디 좋은 있나. 방법이네요, 예, 그런 그냥 거. 뭐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거기 네. 유니폼 입고 그대로 나간다니까 그런 네. 식인데 그 통제를 현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직접 함으로 해서 그게 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롯데 그룹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좀 취재를 하면서 알아봤더니 이 선수단 관리를 위해서 이제 구단 고위층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반대를 했겠죠. 이게 왜냐하면 불법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 말은 제가 잠깐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는데 예. 주변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디어를 계속 채택해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팬들도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제 부산이 또 야구의 도시잖아요. 야구 팬들의 열광제 응원을 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팬들도 경기장 앞에 가서 뭐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삭발까지 하는 팬까지 예. 있었고 그 모습 보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예. 또 팬들은 충정을 또 보여줬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장과 단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네. 점점 이 프로야구에서 팬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프로야구 가을잔치 하이라이트죠. 한국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삼성과 창단 후 처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넥센의 4차전이 오늘 오후에 벌어지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야구는 이제 투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큰 경기는 더 하고요. 오늘 이제 베네켄과 마틴의 대결인데 오늘 이 선발 투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최대 관심사는
넥센 선발로 나온 베네켄 선수가 어떨까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투수들은 정규 시즌 나흘 또는 닷새를 쉬고 나오는데요. 3일시잖아요. 예. 넥센의 선발 자원이 부족한 거. 네. 요거에 대해서 영경혁 감독이 감수를 하고 승부수를 띄운 게 3선발제거든요. 포스트 시즌. 그래서 네. 베네켄이 1차전에 선발 나왔던 베네켄 선수가 4차전에 다시 나옵니다. 이경재 기자 같은 경우도 보통 네. 일주일에 몇 번 쉬세요? 저는 하루? 뭐 하루나 잘하면 이틀 못 쉴 때도 있고요. 예. 못 쉬면 피곤하더라고요. 안 쉬실 때도 있어요? 네, 못 쉬는 그런 가끔 스타일은 아닌 있습니다. 것 같은데. 예. 몰래 쉬죠. 예. 비공식적으로. 일주일에부터 하루나 이틀 정도 쉬시는데 네. 그게 이제 한번 거르게 되면 상당히 피로감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그럴 때 정신력을 발휘합니다. 예, 정신력. 그 정신력을 바로 얘기한 영경혁 감독이 베네켄에게 네. 정신력을 좀 요구를. 그러니까 베네켄이 정신력을 발휘한다면 이길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차전에서 투구수를 96개로 조절을 했고요. 네. 과연 글쎄요, 한 100개 이상까지 평소처럼은 아니더라도 평소 투구 있는 게 좀 적은 숫자에서는 베네켄이 한 번 정도는 그 개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지금 좀 눈여겨볼 거는 삼성 선발이에요. 마틴. 삼성 4차전 선발 마틴인데 삼성이 삼성 유중일 감독이 선발진 구성을 하면서 벤데널크와 다승선으로 이제 일단 짰습니다. 이거 재밌게 했더라고요. 예, 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진짜인 줄 알았더라고요. 한국 시리즈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 감독인데 배영수 선수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예. 1승만 더 할 걸. 그렇죠. 1승이 네. 모자랐고 배영수 선수가 8승, 마틴 마틴이 선수가 9승입니다. 네. 예. 근데 유중일 감독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어보면은 마틴하고 배영수 선수의 어떻게 보면 선발 무게감보다는 네. 중간 계투로 나왔을 때 마틴 선수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영수 선수가 유중일 감독 즐겨 쓰는 1+1 전략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선발 2명을 차우천 붙여 선수도 쓰는.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배영수 선수를 불펜을 쓰는 게 단기전에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 아래 이제 마틴 선수를 4차전에 선발로 이제 대기시켜 놨는데요. 배영수도 대기를 하겠네요. 대기를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네. 1차전에서 등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선발로 준비를 하겠죠. 네. 예,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마틴 선수 넥센전 성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네. 3경기에 등판했는데 선발로 2차례 나왔는데요. 방어율이 무려 24.30입니다. 사실 휴일이 없는 것이 부담이 되긴 한데 삼성이 어떻게 보면 1, 2, 3, 4차전에서 가장 약세인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불펜에서 많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4차전은 넥센 쪽에 좀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고민되니까 유중일 감독의 어떤 그 계산법을 따지자면 베네켄이 20승, 예. 마틴 플러스 배영수가 17승.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네켄이 이긴다. 3점 차로 네. 예. 어떻게 영리하죠? 보시는가요? 예. 네. 예. 유중일 감독 스타일로 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한국 시리즈 승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좀 복서로 비유를 하자면은, 예, 저기는 누구냐, 넥센 선수는 이제 파이터입니다. 예. 초반에 이제 예전에 타이슨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 타이슨. 해가지고 한 방에 때렸더니 초반에 승부를 이렇게 단기전에 5차전, 6차전 내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장기전으로 가면 저는 삼성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판정까지 가도 삼성은 유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태미나 있는 복서죠. 네. 예,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느 스타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펀치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태미너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약하죠. 펀치 아닌가요? 펀치인가?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순리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선발도 다승 순서대로 나가고, 예. 그러니까 뭐 전력에 큰 어떤 굉장히 안정돼 있으니까 유중일 감독 스타일이 크게 어떤 변수를 많이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게 해와서 지금 3년 동안 우승해 왔잖아요. 예. 근데 넥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발도 이제 셋밖에 없고 그러니까 약간 변수가 많은 게임을 한다. 예.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잘 통할 때는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삼성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변수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에서 삼성 쪽이라는 혹시 말씀이시죠? 경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끝으로 이 감독들의 싸움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예. 이 유중일 감독도 이미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에서 통합 3연패를 이룬 명장 반열에 우뚝 올라섰고 염기혁 감독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사실 지도력이. 통합 4연패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 처음이죠. 예. 아마 전무 후무할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는 유정희 감독이 아마 진짜 네. 놓치지 않고 싶어 할 테고요.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밖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죠. 작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사상 그 창단이 첫 진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박수를 받아서 만족감이 있었죠. 선수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여기 갖고 이거는 저희가 그 성에 차지 않는다. 아. 간절하다는 얘기를 한국 시리즈 진출만으로는 성에 차지 예, 않는다. 우승이 간절하다는 얘기를 계속 매일 하더라고요. 예, 주문을 외우듯이 예. 하고 있어요. 간절하다, 아니 절실하다. 선수들도 계속 예. 뭐 간절하다, 가슴속에 예. 뭔가 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뭔가 계속 하더라고요. 뭐가 있는데 아 해봐 해가지고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안 이거 보이는데 간절함이라고 들어있죠. 간절함. 작년만 해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눈빛 보면은 뭐 꼭 그런 거 하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아마 그 쉽게 아마 삼성의 그 탄탄한 전력에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승부가 상당히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작은 문제가 끝으로 마지막에 예. 이 감독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 한국 시리즈 할 때 몇 차전까지 갈 것인가 하면 손으로 딱 하면서 하니까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끝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거 할까요? 예, 자, 이번 한국 시리즈는 몇 차전까지 갈까요? 예.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6차전. 네. 6, 6차전에 8 이런 거 한 거 아니시죠? 아니 예, 7. 8차전 그때 약속 있습니다. 예. 네, 안승호 기자는 삼성이 통합 우승을 할 거라고 했지만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릴 한국 시리즈 4차전 예상과 통합 우승 3세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엎치락 뒤치락 혈투 속에서 4차전은 넥센이 조금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 모두 넥센의 20승 선발이죠. 베네켄을 지지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긴장의 다들 이승엽이 눈을 떴다라는 말로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주셨습니다. 네,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대기록을 삼성이 3세판 안에서 세웠습니다. 이경재 기자, 가을 야구 DNA를 이유로 안승호 기자, 삼성의 마라톤 야구를 높이 샀고요. 이원만 기자, 영 감독님, 투수 엔트리 10명은 무리수였어요 라는 말로 삼성의 통합 우승을 예견해 주셨네요. 네,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의 류중일 감독과 넥센의 염경엽 감독 6차전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들의 예언이 맞았을지 2014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요즘 드라마 인기로 절대갑, 절대을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지난주 축구 3세판의 갑은 허지원 기자가, 을은 최용석 기자가 차지했네요. 전북,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절대갑은 허지원 기자가 가져갔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시리즈 1차전의 승리는 넥센이 가져갔습니다. 이경재, 이원만 기자가 맞춰줬고요. 안승호 기자는 예측이 빗나갔네요.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주 평싸움 3례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프로야구 잔치가 이제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프로야구가 끝나는 것에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서 허재훈 기자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면 뭐 기자들이 굉장히 한가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럽 축구도 있고 프로농구도 있고 프로배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농구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상민이나 문경은 같은 농구 대잔치 시절 스타 출신 감독들이 그렇죠. 맞대결도 펼치고 있고 뭐 허재 감독과 뭐 허웅 이렇게 부자 대결도 펼쳐지고 있고 네.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프로농구장으로 좀 관심을 옮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농구 차세대 유망주 발굴과 리그 활성화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프로농구 D리그가 개막됩니다. D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스포츠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